이번 강의는 무역실무입니다. 무역실무는 사실은 무역학과를 나오셨거나 요 수업을 학교 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무역실무라는 것들 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역실무라는 게 혹시나 서점에서 책을 찾아보면 매우 얇은 두께의 무역실무 책부터 엄청난 두께의 무역실무 책까지 매우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역실무를 대학에서 배울 때 하나의 학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슨 론이나 무슨 학이 아니라 무역실무거든요. 그 얘기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다. 1년 전과 오늘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리다라는 것들이 통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들이 무역실무다라는 걸로 알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정말 그냥 편하게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에 80%는 알고 계세요. 이미. 다만 이게 왜 그러한 것인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역실무는 크게 이제 무역실무에 대한 기초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고 인코텀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역실무에 대한 기초에서는 무역실무라고 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들 그거 아니고, 자, 우리가 무역이 뭐냐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수출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관계들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수입도 얘기하고 또 관세 조사와 관련된 외환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그게 왜 중요하지? 라는 것들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역실무가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무역에 좀 있었다, 내지는 수출입은 좀 담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두 번째 챕터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외에 무역에 대한 보험, 대금 결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룬다면 1시간을 부족하고 한 100시간 정도 되면 충분히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실무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무역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사실 무역은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또는 개인이 본인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을 팔고 또 내가 부족한 것들, 모자른 것들 사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이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그냥 국내 거래예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음식점 가서 밥을 사 먹고, 근데 같은 돈이면 김밥 천국에 갈까? 아니면 중국집에 갈까? 일식집에 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각자의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국가 간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면 과거부터 매우 오래된 시점부터 있었지만 현대적으로 보면 아마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시점이 무역이 확대된 시점이 아니냐. 그 전에는 육로로만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이제 대륙 간 이동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다라고 많이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무역은 또 좀 달라요. 여기는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거의 근본은 뭐냐면 물건이 이동한다. 유체물, 눈에 보이는 물건을 주고 사오는 이러한 거래들이 무역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역이라고 보면 맨 왼편이죠. 여러분도 보셨어요. 왼편에 있는 물품, 눈에 보이는 유체물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무역이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무역이다라는 거고, 요게 전통적으로 있었던 무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시다시피 한국에 다양한 것들이 외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앞에 K자 붙은 것이 너무 많죠. K 콘텐츠, K 컬처, K 영화, K 팝부터 시작해서 매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BTS 눈에 보이나요? 사람들 말고 그들의 음악이 눈에 보이나요? 근데 그게 거래돼요.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받거나 다운로드를 받거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무채물인 것들입니다. 그런 무채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무역이다. 그런데 똑같은 BTS의 노래가 유채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CD에 담아 있어요. 얘는 유채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인데 내가 스트리밍을 받으면 무채물인 거고 CD를 가지고 있으면 유채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야, 그러면 유채물일 때는 뒤에 수입에서도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채물은 국가 간 이동할 때 관세라는 걸 부과를 해요. 기본적으로. 세율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관세를 부과합니다. CD를 수입하거나 CD를 수출하고 어쨌든 수입하는 국가에서 관세 발생하는데 그럼 얘는 관세를 내요. 근데 내가 스트리밍 받아 또는 다운로드 받아서 내 PC에 저장하고 계속 들어요. 평생. 얘는 관세 내요 안 내요? 얘는 지금 실무적으로 안 내요. 안 내는 이유가 관세는 유채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채물은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슈들이 많았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데 MS 오피스를 CD를 사와서 깔았냐? 다운로드 받아서 키값만 입력해서 깔았느냐에 따라서 관세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무역에는 유채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게 무형의 용역들, 그리고 자본들, 그리고 기타 무채물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크게 봤었을 때 무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역은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이다 보니 국가 간의 국제적인 계약이 존재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간의 매매 계약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대체로 본지상 거래 특히나 계약서 보셨나요? 물건 구매할 때 계약서 쓰고 구매하시나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무역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무역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한 그 형태일 수도 있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이 물을 자, 50원에 팔게요. 사실 분 계세요? 해서 부장님께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부장님 한 명만 손 들었으면 제가 50원에 부장님한테 드릴 텐데 한 10명이 손 들었어요. 안 되겠는데? 500원에 팔게요. 그런데 이게 성립하느냐? 사실은 제가 조금은 좀 그 표현이 좀 상해할 수 있지만 최초에 제가 50원에 판다고 오퍼를 던진 거죠. 승낙을 했어요, 부장님께서. 근데 좀 이따가 다른 분들이 나도 살게 한다라고 해서 제가 부장님 죄송한데 딴 사람한테 팔게요. 이러면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이미 제가 오퍼를 던지고 승낙을 하면 그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상의 계약도 낙선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계약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그런 사고가 없는데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오피스였나 아니면 게임이었나 어떤 그것을 브라질인가 멕시코인가 어디서 100불짜리를 담당자 실수로 1불로 올린 거죠. 그래서 솔드아웃 됐는데 과연 이걸 팔아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존재해요. 팔아야 됩니다. 위반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